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자, 이번에는 이평선 강의 세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쌍용차인데 2006년 3월달 차트입니다. 주가가 하염없이 흐르고 있죠. 하염없이 흐르고 있는데 어디선가 모르게 반등을 하면은 꼬꾸라지고, 또 옆으로 가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꼬꾸라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꼬꾸라지는 지점 위에는, 꼬꾸라지는 지점에는 뭐가 있나 한번 보자는 거죠. 주가 이렇게 꼭 상승을 하려다가 하락하는 지점에는 뭐가 있나, 거기를 20일 이동평균선을 띄워보면은, 자, 20일 이동평균선을 넘지 못하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20일 이평선을 못 넘고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그렇게 20일 이평선을 극복을 못하다가 뭐라고요? 20일 이평선은 캔들 위에 있는 20일 이평선은 20일 동안 물린 사람들, 뭡니까? 본전오면 어떻게? 본전오면 던지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들이라는 거죠. 20일 이평선의 의미, 지금 캔들이 밑에 있을 때 캔들 위에 있는 이평선의 의미는 던지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던지고 싶어서, 물려서 던지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들. 자, 요번에는 어떻습니까? 뚫었죠. 뚫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뚫었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매수세가, 누가 사는 사람들이. 근데 주가가 어떻습니까?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죠. 올라가다가 여기서 또 빠졌어요. 주가가 여기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21선을 뚫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주가가 밀렸어요. 그리고 또 재차 상승을 했습니다. 어디서요? 21선 딛고. 그러면은 그 전 강의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뭐냐면은, 자, 21선을 뚫었어요. 뚫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20일 동안 몰려있는 사람들의 그 물린 걸 다 소화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목표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60일 이평선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60일 이평선을 띄워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60일 이평선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려왔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진짜 상승을 했습니다. 요번은 어떻습니까? 60일 이평선을 건너뛰었습니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상한가를 가고, 다가 어느 날서부터 다시 빠지고. 그런데 다시 뒤로 오셔서 한번 보세요. 캔들이 60일 이평선을 뛰어넘고 주가가 상승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 위로 올라섰죠. 그죠? 자, 일단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골든 크로스. 하위 이평선이 상위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걸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여기서는 20일 이평선이, 상위 이평선이 하위 이평선을 뚫고 올라간 거, 여기서 상위 이평선이란 20일 이평선입니다. 숫자가 적은 게 상위 이평선입니다. 상위 이평선이 하위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걸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자, 주가 흐름 보세요. 자, 여기서 갑자기 주가가 확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아직 초보분들은 갭 하락 의미가 뭔지는 모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고, 이평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빠졌을 때 그러면 왜 빠졌냐는 거죠. 그럼 저 위에 이평선이 뭐가 있나 한번 보자는 거죠. 보니까 120일 이평선이 떡 하고 버티고 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습니까?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 120일 동안 물려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120일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이 본전만 알아, 나는 본전 팔고 나갈래 라고 해서 이렇게 매도세가 가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죠. 이후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평선들이 이렇게 좁아지는 게 보이시죠? 이평선들이 좁아진다는 건 뭐냐면은 에너지를 한 군데로 모으는 겁니다. 자, 요번에는
캔들이 122평선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죠? 뚫고 올라갔습니다. 뚫고 올라가면서 뭐가 생깁니까? 이번에는 21이평선이 122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자,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주가가 상승합니다. 자, 주식이 이제 정별이 되죠. 21이평선, 61이평선, 121평선 정별이 됐습니다. 자, 이 평선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세요. 이상하다.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빠지더니만은 21이평선도 붕괴하고 61이평선도 붕괴를 하고 121평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저기에 뭐가 있었나 한번 보자는 거죠. 한번 보자는 거죠. 저기에 뭐가 있었나? 242평선을 띄워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여기 242평선이 떡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주가가 어디까지 122평선까지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보세요. 122평선까지 하락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121이평선의 가격이 한 4,800원입니다. 그죠? 4,800원인데 이 사람들은 120일 동안 최고 어디까지 수익을 받냐면은 4,800원에서 5,600원까지 수익을 봤어요. 그죠? 121 이평선에 샀던 사람들은 대략 4,800원에 사서 한때 5,600원까지 샀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상승의 경험이 있죠. 그죠? 상승의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가 싸다고 생각한 가격에 사서 5,000원까지 이익을 봤으니까. 즉, 특별한 악재가 없는 이상 주가는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떨구고 내려왔어요. 그걸 돌파하고 내려왔어요. 반등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이 21선 평균선이 캔들이 121평선 뚫고 하락하니까 61평선을 골든 크로스하고 데드 크로스로 뚫고 내려오죠. 이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한번. 자, 121평선도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캔들이 121 이평선, 61 이평선, 그 다음에 241 이평선을 빵 투고 올라갔습니다. 이 모양은 뭐냐면은 한꺼번에 121에 물려있던 사람, 60일에 물려있던 사람, 241에 물려있던 사람들을 다 소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린 사람들 다 해결해주고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죠. 그죠? 여기 물린 사람들 다 해결해 준 거예요. 이 거래량으로. 이후 주가를 보세요. 한번. 21선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평선들은 좁아지면서 21선이 다시 머리가 위로 향하면서 차례대로 121선을 뚫고 61선을 뚫고 240선을 뚫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이렇게 좀 이평선이 좁아진 다음에 뚫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이평선이 넓은 상태에서 뚫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이평선이 좁아진 상태에서 뚫는 게 쉽겠죠. 그죠? 즉 이평선이 이렇게 모아지는 기간, 즉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크게 상승하려면. 이후 주가의 흐름을 보세요. 자, 상승을 하죠. 크게 보면 어떻습니까? 자, 21 이평선이
다른 하위 이평선들을 다 뚫고 나서 어떻습니까? 주가 크게 상승을 하죠. 이만큼 수익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평선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해. 힘의 논리에 대한 거를 이해하는 이해. 힘의 논리에 대한 것이 힘의 논리, 이평선에 대한 이해, 매수 주체 간의 이해에 관한 논리인데, 여기서 다른 이평선은 다 지우고 한번 20일 이평선만 보겠습니다. 20일 이평선만. 20일 이평선을 보시면은 큰 그림으로 원바닥, 투바닥 그리시는 거 보이시죠? 그죠? 즉 21 이평선이 크게 쌍바닥으로 가게 되면요, 주가는 크게 올라갑니다. 21 이평선이 쌍바닥이면 주가는 크게 올라갑니다. 그럼 다시 뒤로 와서 이 정도의 차트를 보이고, 이 그림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이 그림을 21선 이평선이 쌍바닥인 거, 21 이평선이 쌍바닥이고 21 이평선이 60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나면은 아, 주식은 좀 상분간 상승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평선의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그물망인데, 그물망은 다음 챕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예, 지금서부터 그 그물망 강의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평선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해드렸냐면은, 이평선이란, 즉 10일 이평선이란 10일 동안 주식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다. 20일 이평선이란 무엇이냐? 20일 동안 이 가격에 이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삼성증권인데 여기서 보셨을 때 120일선은 뭐냐면은 120일 동안 사람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점에 그 시점에 평균 매수 가격이 86,000원이에요. 120일 동안 이 종목을 산 사람들의 평균 매수가가. 근데 현재 이 당시 주가가 얼마입니까? 6만원이에요. 6만원. 자, 과거로 돌아가서 1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 평균 매수 가격은 86,000원인데 현재 가격은 뭡니까? 65,000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120일 동안 현재 매수한 사람은 물려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본전만 오기면은 던지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다가 120일선을 못 넘고 하락하는 거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던지니까, 120일 동안 물려있는 사람들이 던지다 보니까 주가가 추가 상승이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평선이 꼭 11이평선만 있고 21이평선만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이에는 25이평선도 있고 35이평선도 있고 45이평선도 있고 수많은 이평선이 다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평선이. 그 많은 이평선들을 다 표시한 게 그물망입니다. 그물망입니다. 지표를, 그물망을 삭제하면 이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그물망을 추가하실 때는 지표 추가, 그 다음에 그물망, 이평기간 5. 이평기간 5라는 건 뭐냐면은 이평선, 처음 시작하는 이평선, 증가값 5라는 건 뭐냐면 5 이평선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표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즉 50 끊어서 표시라는 얘기고요. 표식에서 30개는 30개를 표시하는 건데 100개를 하셔도 됩니다. 뭐 상관없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서는 이평선이 100개까지는 표시가 안 되고 20개까지 밖에 표시가 안 됩니다. 이제 이 차트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 이평선이 무슨 의미냐 하고 하면은, 캔들 위에 있는 이평선은 뭐 던지려고 지금 준비 중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캔들 위에 있는 이 이평선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본전하면 팔아야지, 본전하면 팔아야지, 그런 세력이라는 겁니다. 본전하면 팔아야지니까 여기 물린 사람이 던졌죠. 던져갖고 주가가 내려가고, 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요 이평에 걸린 물린 사람들이 던져서 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고, 또 상승을 하려면은 또 122평선에 물려서 하락을 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애가 아빠를 애타게 찾고 있네요. 여기도 보시면 상승하려면 어떻습니까? 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던지니까 자꾸 주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그물망을 아셔야 되냐면요, 그 의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하락기를 거쳐서, 가령 뭐가 있을까? 주가가 이렇게 하락기를 거쳐서 상승기를 갈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물 모양이 생깁니다. 그물 모양. 자, 이 시점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보세요. 이 시점에 무슨 일이 생기나 보세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 자, 주가가 현재 어떻습니까? 역별 상태죠. 그죠? 역별 상태인데, 이 주황색 선이면 5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이거 좀 잘 보이게, 5일 이동 평균선을 잘 보이게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5일 이평선이 뭐냐면은 5일 동안 이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5일 이평선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5일 동안의 세력이 뚫을 하다가 실패해서 내려오고, 뚫을 하다가 실패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은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물려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사주고 상승을 해서 지금 5일 이평선에 뚫고 올라온 겁니다. 그죠? 여기서 지금 던지는 매도 세력을 다 이기니까 뚫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5일 이평선이 따라오면은, 5일 이평선이 뚫으면은 쫓아오는 이평선이 뭐냐면은 10일 이평선이 쫓아오고, 10일 이평선이 쫓아오면은 15일, 20일, 25일, 30일 이런 이평선이 계속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은 이런 사각형 모양의 그물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물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물망 차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런 대세 하락기에서, 이런 하락기를 거쳐서 상승기를 거칠 때 꼭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요런 모양의 그 그물망입니다. 이 그물망의 의미가 하는 게 뭐냐면은, 그물망의 의미는 뭐냐면은 매도세와 매수세가 싸우는 와중에 매수세가 이겼다는 겁니다. 매수세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물망의 의미는. 이유 어떻습니까? 5일선이 따라오고, 5일선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림을 여기서 다시 그리면은 5일선이 따라오니까 11선이 따라오고, 11선이 따라오니까 15일선도 따라오고, 이런 모습이 생기면서 이런 격자 모형의 그물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주가가 대세 하락기에서 상승기에는 무슨 걸 거치면은 이제 주가가 이런 그물 모양을 만든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이 제1연마도 보세요. 이런 그물 모양 끝에 어떻습니까? 주가가 상승하잖아요. 즉, 여러분이 왜 지금 이걸 알아두셔야 되냐면, 이런 과정을 분명히 거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을 분명히 거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을 알아두셨다가 어떻게 사셔야죠. 이런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자, 주가가 이렇게 역별해서 하락을 합니다. 그죠? 하락을 합니다. 주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5일 이평선에 올라가고, 12일선 이평선이 올라가고, 15일 이평선이 올라가고, 20일 이평선이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생기면서 요런 그물망 모양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물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점점 이평선이 이렇게 눕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평선이 누워요. 눕습니다.
내려오던 이평선들이 이렇게 높습니다. 내려오던 이평선이 이렇게 누워요. 그러면서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은 요 아래, 그물 아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을 여기서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런 과정을 꼭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모양을 보게 되면은 이 지금 대세 상승기가 아닌가, 이 종목이 좀 크게 가지 않느냐, 그런 또 근거로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과거 이제 역배열했다가 폭등했던 기업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현대증 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현대증권이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이런 그물망을 다 만들었죠. 그죠? 여기 그물망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물망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서서 어떻습니까? 주가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 그물망에 대해서 의미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로 단타를 하시는 의미가 아니라, 단타를 의미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할 때 그 기준을 참으라는 겁니다. 기준을. 그런데 그물망의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자칫하면은 한 100곱 정도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100곱 정도에서. 여기서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물망이 없어지고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낮다고 상승해서 사보면 어느새 좀 너무 높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물망을 사실 때 가장 이게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제 주의해서 들으세요. 이 그물망이 올라갔을 때 이평선 중에 60일 이평선이 있습니다. 60일 이평선. 이 60일 이평선 파란색으로 가장 두껍게 하겠습니다. 60일 이평선이 있는데, 그물망이 뚫고 올라가서 60일 이평선 있죠. 60일 이평선이 꼭대기가, 대가리가 위로 향했을 때 사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62평선이 우상향인데 어떻습니까? 여기 딛고 올라가다가 빠졌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손절가가 되는 거예요. 62평선 빠지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그물망 올라섰을 때 캔들이 61이평선 밑으로 크게 빠지지 않는다고 사면은 그때 주식을 사는 겁니다.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두산이프라 코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역별에다가 정별을 하는 과정에서는 꼭 이런 모양의 그물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물망을 가지게 되어 있고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물망 올라오자마자 다시 빠졌죠. 즉 너무 고점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물망에서 다시 잘못 사게 되면은. 그러면 그걸 방지하려면 올라갔다가 61선 지지하는 거 보고 사라시라는 겁니다. 61선 지지하시는 거 보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물망 올라섰죠. 그물망 올라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던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그 매물을 다 이제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던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이런 그물 모양이 점점 없어지면서 생겼다가 사라지면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자, 일단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물망의 의미는 이랬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할 때 매도세와 매수세가 싸우는 과정 중에 생기는 게 그물망이다. 그 그물망 위에 캔들 샀을 때 더 이상 던지지 않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꼭지에 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언제 사라? 주가가 올라왔다가 61선 딛고 조정할 때 61선 딛고 올라가는 모습을 사라라는 거죠. 올라가는 모습을 사라. 여기서도 보시면 보세요. 여기서도 그물망 점점 생기는 거 보이시죠? 그죠? 매도세하고 매수세가 싸우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 60선 디딘 거예요. 여기서 툭 빠지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평선을 보셨으면은 이렇게 60이평선 크게 밑으로 빠지지 않고 했을 때 보셔야 될 이평선이 뭐 21 이평선이라는 거죠. 21 이평선. 흔히 말하는 21평선. 그 밑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으면은 여기가 눌림목이구나. 21평선 크게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여기가 눌림목이구나 하면서 그런 데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물망의 포인트는 뭐냐? 그물망의 포인트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뭐 대세 하락기에서 상승기로 갈 때는 꼭 뭘 겪는다? 이런 그물망을 겪는다는 겁니다. 옛날 동양 제철 화학. 계속 이제 상승만 하고 이제 그런 그물망이 없는데 그냥 삼성 SDI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점점 그물망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올라가죠. 이렇게 그물망 밑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그물망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이런 모습. 그러니까 밑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죠?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 요 사이에서 이제 그물망이 막 만들어져야 돼. 이렇게. 요런 모습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물망이.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런 대세 하락장에 왔다가 대세 상승이 분명 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물망의 그런 모습을 겪고 상승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종목 따라 뭐 다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뭐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라는 뜻에서 이런 그물망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를 한번 확 떼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이런 그물망들이 더 크게 한번 볼까요? 그물망들이 이렇게 삼각형 모습을 그리면서, 그죠? 삼각형 모습을 만들면서 주가가 이평선대 하나 둘씩 이렇게 튀어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시죠? 그죠? 자, 튀어올라오는 모습은 뭐다? 매도세를 이기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이평선들은 이제서부터 뭐 매도세가 아니라 매수세인 이평선들이 되는 거예요. 캔들 아래 이평선 아래에 있는 캔들 위에 있는 이평선은 매도세, 캔들 아래에 있는 이평선은 매수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서부터 그 그물망 차트에 대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이평선의 강의 때 배운 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주가 위에 있는 이평선은 매도 대기 세력, 현재 주가 아래에 있는 이평선은 매수 대기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기는 어떻습니까? 본전 오면 팔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 본전 돌려도 하는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매도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고, 이 영역은 뭡니까? 밑으로 내려오면은 사야지, 밑으로 내려오면은 세일이니까 사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뭐냐면, 이 구간은 뭐냐면 그야말로 매수 대기 세력과 매도 대기 세력이 싸우는 과정입니다. 그 결과 싸워서 이기면
차트는 정배열로 돌아서고 싸움에서 지면 다시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바닥에서 주식을 못 사더라도 최소한의 리스크를 가지고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게 된다면, 여러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배열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정배열에서 투자하시는 게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확률이 많은 패턴입니다. 자, 다른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망 차트.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삼성화재. 똑같은 그림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자, 금호망 차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기 보시면은 대한통운입니다. 대한통운 그 2010년 1월 현재 그 차트인데, 이렇게 그물망을 벗어난 영역 어떻습니까? 위에서 누르는 매도 대기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물망을 벗어난 차트는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다시 이렇게 매도세와 매수세가 싸움 끝에 매도세가 이겨버리는 이 영역은 다시 위로 올라갈 때 저 위에서 본전 오면은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승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즉, 그물망 아래에서는 주가가 탄력적이지 못합니다. 위에서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탄력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물망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이렇게 대한항공 차트입니다. 그물망은 기다림의 영역입니다. 기다림의 영역. 자,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가장 그물망 차트의 장점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위에 그 많은 매도 대기 세력을 시간이 지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위에 있는 대기 물량들을 소화를 합니다. 소화를 하면서 그 결과로 나타나지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그물망의 차트가 굉장히 좁아지는 겁니다. 그물망의 차트가 좁아지고 급기야는 그물망 위로 주가가 우뚝 뛰었으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탄력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탄탄한 매수대기 세력으로.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물망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물망 위에서 주식을 매매를 할 때가 더욱더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그물망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그물망 밑으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원래 주가 자리로 금방 돌아왔습니다. 원래 주가 자리로 금방 돌아왔죠. 되도록이면은 그물망 위에서 사시는 버릇을 기르십시오. 초보분들은. 그물망 위에서 산다는 건 뭐냐면, 위에서 던질 매도세가 거의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주가의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 매도세가 거의 사라졌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물망 위에 올라섰다가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물망 위에 올라서서 탄력적으로 딛고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동일벨트입니다. 동일벨트. 그물망 아래에서는 이 엄청난 매도 대기 세력 때문에, 본전 오면은 팔겠다는 매도 대기 세력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그럼 이렇게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런 매도 대기 세력은 지쳐 쓰러져서 그야말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전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매도 대기 세력이 얇아집니다. 매도 대기 세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얇아집니다. 주가가 횡보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매도 대기 세력이 얇아집니다. 이런 걸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지금 미리 좀 알아두세요.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면 기간 조정이랍니다. 기간 조정.
즉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는 거를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기간 조정. 그리고 밑으로 빠지는 건 뭐 가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를 가격 조정이라고 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거를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간 조정의 역할은 뭐냐면, 위에 물려있는 매도 대기 세력들을 지쳐 쓰러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간 조정이. 그러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매도 대기 세력에 점점 얇아지면서 어떻습니까? 매수 대기 세력과 매도 대기 세력이 싸운 끝에 이제는 매수 대기 세력들이 이 주가의 흐름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되도록이면은 어디? 역별 혹은 그물망 아래에서 하는 것보단 그물망 위에서 하시는 게 더욱더 탄력적이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법이 됩니다. 자, 그물망 아래에서는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그물망 아래에서는 이렇게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상승을 하기까지. 하지만 그물망 위에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주식이 재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주식시장은 꼭 우리한테 이런 기회를 줍니다. 짧게는 1년에 한 번, 두 번씩 이런 기회를 주고, 길게는 2년 혹은 3년 만에 한 번씩 이런 주식은 우리한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런 기회를 분명히 줍니다. 종합주가 지수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가지고. 종합주가 지수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가지고. 자, 지표추가 그물망. 자, 그물망을 보시면 우리에게 1년에 한두 번은 꼭 그런 기회를 줍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어떠세요? 그물망이 역별에 있을 때는, 차트가 역별에 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거나 크게 상승을 못하는데, 오히려 그물망을 딛고 올라서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죠.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내려왔을 때 어떻습니까? 주가가 내려왔을 때 탱탱한, 쨍쨍한, 그야말로 저가 매수세 이후로 다시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랠리는 종합주가지수 1840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물망을 다시 한번 올라섰기 때문에. 자, 그물망 차트를 우리 2000년도서부터 제가 그물망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 자리, 하락했다가 상승했을 때 이 자리, 여기도 그물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여기도 그물이 만들어져 있을 테고요. 여기도 그물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자, 짧게는 1년에 한 번씩, 길게는 2년에 한 번씩 꼭 이런 절대 절호의 투자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기도 그물망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자, 여기 어떻습니까?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물망 아래에서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물망 위에서 좀 주가가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2001년도에. 자, 여기서도 그물망 아래에서 빠졌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어떻습니까? 그물망에 걸려서 내려오게 되죠. 네, 물론 여기서도 그물망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모든 투자 매매법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확률에 의해서 주식을 투자를 한다면,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그물망 아래에 있을 때보단 그물망 위에 있을 때 더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매도 대기 세력이 없다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그물망을 올라서면서부터 어떻습니까?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죠. 자, 여기 다시 매도 대기 세력을 일으키면서 어떻습니까? 역배열로 만들면서 그물망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물망 아래로 내려오니까 어떻습니까? 올라가려다가 미끄러지고 즉 이 위에서 누르는 매도 대기 세력 때문에 주가가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어떻습니까? 그물망 위로 올라서면서 주가는 어떻습니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즉, 여러분께 그물망 차트를 보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1년에 한두 번은 꼭 이런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평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물망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은 이평선입니다. 이평선. 5일 이평선 있고 10일 이평선 있고 20일 이평선 있고 120일 이평선이 있듯이 20일하고 60일 이평선 사이에 40일 이평선이 있을 수도 있고 50일 이평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주요 이평선 사이에서 또 다른 이평선을 나타내는 게 그물망이고, 이러한 그물망을 만들고 벗어났을 경우에는 이 주가가 앞으로는 매도 대기 세력이 없거나 얇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어김없이 나타나죠. 그물망이 1년에 한두 번 꼭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물망을 벗어나고 어떻습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여기서 잡으면 되지 않느냐, 그죠? 여기를 좀 확대해 보면은 여기서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안타깝게도 바닥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아, 지나고 나니까 여기가 바닥이었지 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주식의 첫 번째 어려움이자 비극입니다. 바닥을 모르고 상투를 모른다는 거.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가 확률로 기술적 분석한다라고 하면은 그물망 위에서는 그래도 덜 물리거나 혹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그물망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그물망 위로 올랐으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또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는 다시 그물망 아래로 내렸습니다. 돌파를 하려다가 다시 실패를 했죠. 자, 그리고 그렇게 그물망 밑에서 몇 개월을 횡보하다가 그물망 위를 올라서고 또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그물망 차트를 봤을 때 포지션은 주가가 내려오려고 하니까 탄탄한 매수세에 있어서 다시 그물망은 올라선 상태고, 향후 주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물망 차트에 대한 보강입니다. 그물망은 기다립니다. 아래에서 사기보다는 위에서 사라. 그게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많고,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서부터 이평선에 의해 강의 중 이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또 한번 개념 정립할 게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의미입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란 20일 이동평균선이란 무엇입니까? 20일 동안 그 주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매입 가격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이란 60일 동안 그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의 평균 매입 가격. 240일 이동평균선이란 240일 동안 이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의 평균 매입 가격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상향을 하고 있다는 건 뭐? 그 이평 구간에 20일 이동평균선이 상향을 하고 있다면 20일 동안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이 현재 플러스가 나고 있다는 것. 20일 이동평균선이 하향을 하고 있다면 20일 동안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이 현재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240일 이평선이 우상향하고 있다면 24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거고, 241선이 밑으로 향하고 있다면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제일모직입니다. 이 주식은 제일모직의 그래프입니다. 현재 240일 이평선을 보시고 계신데요. 240일 이평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현재 얼마만큼? 이만큼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대략 한 43,000원에 사가지고 어떻습니까? 59,000원이면 엄청나게 지금 이익을 많이 보고 있죠. 240일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은. 자, 이격도란 무엇이냐면요, 이평선과 현재 주가의 거리를 이격도라고 합니다. 이평선과 현재 주가의 거리를 이격도라고 하는데, 이 이격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넓으면 넓을수록 240일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은 어떤 욕구를 강하게 느끼냐면은 매도 욕구를 강하게 느낍니다. 매도 욕구를. 왜냐? 수익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났으니까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은 내 수익이 줄어들까봐 매도 욕구를 엄청나게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240일 이평선과 현재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매도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41선과 이격도를 줄이고 결국엔 제로가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하락 속도가 너무 또 빨라서 쭉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도 이격도가 발생합니다. 241평선과 이만큼의 이격도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밑으로 241 밑으로 이렇게 이격도가 밑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의 심정, 이 순간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겠죠. 손해를 많이 봤네. 대략 48,000원에 샀는데 35,000원까지 떨어졌으니 이거 손실이 얼마야 하면서 어떻게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게 됩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격도 제로를 만들고 또 이렇게 이격도를 만들어 나갑니다. 즉, 이격도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해하실 때 첫 번째 개념, 이평선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240일 이동평균선이라면은 240일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매입 가격, 241선이 우상향이라면 수익이 나고 있구나, 내려가고 있다면 손실을 보고 있구나, 240일 동안 산 사람들이. 그러면은 현재 주가와 242평선의 이격도가 크면 클수록 240일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은 굉장히 매도 욕구에 시달리겠구나. 수익을 챙기고 싶어서 안달이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격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평선을 지우고요. 241 이평선을 지우고 121 이평선을 놓고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121 이평선을 보니까 또 다른 이격도가 나오죠. 이런 이격도가 나오고 또 이런 이격도가 나옵니다. 그죠? 이번에는 61일 이평선을 띄워놓고 볼까요? 자, 그럼 또 다른 이격도가 나오죠. 그죠? 또 다른 이격도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요. 이 구간에서 자, 이 구간에서 120일 이동평균선에 산 사람들의 그 매도 욕구와 60일 이동평균선의 매도 욕구가 어느 사람들도 매도 욕구가 강할까요? 매도 욕구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120일 동안 산 사람들의 매도 욕구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120일이면 그건 얼마입니까? 6개월 정도니까요. 그죠? 6개월 정도 이 주식을 들고 왔는데 수익이 저렇게 많이 난 상태니까 던지고 싶겠죠. 수익을 챙기고 싶겠죠.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60일 동안 이렇게 이격도를 벌려놓고 있다가
여기서도 다시 60일하고 이격도를 제로로 만들죠. 그죠? 그래서 다시 60일과 이격도를 벌리고 60일과 이격도 제로, 다시 60일과 이격도를 아래로 벌리고 물타기는 세력이 들어와서 다시 60일과 이격도를 제로를 올리려다가 다시 거기까지 올리지 못하고 빠져버리고, 자, 그러기엔 더 빠지겠죠. 더 급하게 빠집니다. 즉 이렇게 이격도를 제로로 만들지 못하고 이러한 갭을 만들고 빠져버리게 되면은 더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특히 어디서? 여기서 반등을 못 해주면은요, 더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이거는 전에 배웠던 갭 상승, 그죠? 갭 상승, 갭 하락, 캔들에 의해서 배웠던 갭 상승, 갭 하락의 그 의미를 보시면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격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각 이평선 자리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수익이 났으니까 매도 욕구, 매도라고 싶은 욕구 혹은 공포를 느끼는 심정, 그게 바로 이격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격도에서 개념을 잡으시고 뒤에 나오는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쉽게 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서부터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정배열과 역배열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강의 내용을 머릿속에 잘 다시 끄집어내셔서 이번 강의에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골든 크로스는 무엇이냐? 하락 추세 중인 무거운 이평선을 상승 추세로 바뀐 가벼운 이평선이 뚫는 모습을 골든 크로스라고 하며 흔히 매수 시점으로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평선끼리 교차뿐만 아니라 이평선과 캔들의 교차도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하락 추세 중인 무거운 이평선이 240일 있고 그 아래 120일, 60일, 20일, 5일선. 자, 이렇게 있는 모습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그죠?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역배열로 주가가 흐르다가 이러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뀝니다. 어떤 이평선이, 가벼운 이평선이. 그러면서 상위 이평선을 뚫습니다. 자, 그때 요런 뚫는 시점, 요 시점을 각각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5일선이 하락 추세를 멈추고 위로 돌파를 하게 되면은 21평선이 뒤따라서 돌파를 하게 됩니다. 자, 돌파를 하면서 또 어떤 모습이 났습니까? 골든 크로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20일 되면 어떤 이평선? 네, 60일 이평선이 뒤따라 올라가고요. 60일 이평선이 올라가면은 무슨 이평선? 네, 120일 이평선이 위로 거꾸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줍니다. 골든 크로스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골든 크로스가 발생됐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 이평선과 이평선의 교차, 즉 골든 크로스가 날 때 우리가 그 매수 시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추세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뚫게 되면은, 그리고 그 힘이 강하면은 20일 이평선이 하락 추세였다가 다시 5일 이평선을 따라서 갑니다. 20일 이평선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60일 이평선이 또 20일 이평선을 뒤따라 가게 되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하락 추세였던 그 주식이 점차 상승 추세로 바뀝니다. 즉, 거시적인, 좀 중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골든 크로스는 분명히 매수 시점이 맞습니다.
매수 시점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전 투자를 하다 보면은 꼭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크로스의 그 진실 혹은 비밀이라는 강의로 왜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사면은 물릴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데드 크로스입니다. 데드 크로스. 자, 데드 크로스. 상승 추세 중인 무거운 이평선을 하락 추세로 바뀐 가벼운 이평선이 뚫는 모습을 데드 크로스라고 하며 흔히 매도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데드 크로스와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골든 크로스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골든 크로스와 마찬가지로 그 몸통을 뚫는 데드 크로스가 있습니다. 몸통 데드 크로스가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하고 당했습니다. 몸통 데드 크로스가 있습니다. 자, 상승 추세인 무거운 이평선을 하락 추세로 바뀐 가벼운 이평선을 뚫을 때 뭐라고요? 데드 크로스가 나는 거죠. 자, 여기 상승 추세였던 5일 이평선이 하락 추세로 어느 날 갑자기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입니까? 상승 추세 중이었던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240일 이평선을 뚫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거를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5일 이평선이 하락 추세로 바뀌다 보니까 20일 이평선이 밑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따라서 무슨 이평선? 60일 이평선이 밑으로 향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120일 이평선도 밑으로 따라가게 되는, 즉 이렇게 수차적으로 상승 추세였던 그런 힘들이 데드 크로스에 의해서 하락 추세로 바뀐다는 거죠. 즉 데드 크로스는 중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 타이밍이 맞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또 우리가 데드 크로스가 났다고 해서 주식을 팔았는데, 책에서는 데드 크로스가 나면은 주식을 팔라고 하는데 팔고 나면 꼭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천을 하시다 보면은 꼭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드 크로스와 진실 크로스의 그 진실이란 그런 강의를 통해서 그것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드 크로스가 나면은요, 확실히 주가는 빠지는 게 정설이고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외울 것이 아니라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의미를. 이평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란 5일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5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주식을 5일 동안 산 사람들이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5일 이동평균선이 내려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지난 5일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기 시작한 겁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내려갔다는 건 뭐? 5일 동안 주식을 산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즉 공포가 다가온 겁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내려갔다는 건 뭐? 지난 5일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걸 안 팔면은 더 큰 손해를 볼까봐. 그러면은 여기 데드 크로스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뚫는 여기에는 데드 크로스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5일 동안 이 주식을 파는 사람들, 이제 꺾였으니까 매도세가 되겠죠. 5일 이평선이 꺾였으니까 매도세가 되겠죠. 5일 동안 이 주식을 판 사람들의 매도 강도가 지난 20일 동안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수익 내고 있던 사람들의 그 욕구를 깼다는 겁니다. 5일 동안의 사람들의 공포 심리가 지난 이 주식을 20일 동안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매수 심리 혹은 매수 대기 심리를 깨버렸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은 무언가 굉장히 악재가 있다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강도가 어디가 더 세냐면요,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깬 강도와 120일 이평선이 240일 이평선을 깬 강도가 어느 게 더 셀까요? 네, 당연히 여기가 더 세죠. 그죠?
여기가 더 셉니다. 이 자리가. 장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는 자리가 더 세죠. 어디? 여기보다는. 즉 51이평선이 22평선을 데드 크로스가 난 자리보다는 122평선이 242평선을 뚫고 지나간 자리가 더 매도 강도가 셉니다. 반대로 골든 크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1이평선, 아니 51이평선이 21이평선을 뚫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난 5일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이 위에 물려있는 21이평선에 물려있는 사람들을 그런 매도 욕구, 본전 욕구를 다 뚫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무언가 좋은 호재가 있으니까, 무언가 이 주식에 좋은 게 있으니까, 불과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지난 20일 동안 물려있는 사람들의 매도 욕구를 다 극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의 그런 힘과, 여기의 힘과 121 이평선이 241선을 뚫고 올라간 여기의 힘을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셀까요? 당연히 여기가 더 세겠죠. 여기가. 그죠? 여기가 더 세겠죠. 이 자리가 더 셀 겁니다. 그죠? 즉 상위평선과 상위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면은 그 주식은 중기적으로 더 상승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의 원리상, 힘의 논리상. 다음 강의 때, 요 챕터 끝나고 다음 강의 때 그 증거에 대해서 두 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위 이평선, 무거운 이평선끼리 데드 크로스 혹은 골든 크로스가 날 때와 가벼운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가 날 때 그 힘의 파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골든 크로스에서 샀는데 왜 물리고 데드 크로스에서 팔았더니만은 다시 올라가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의 정의였습니다.